낮에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뭐 신변을 정리하거나 이런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검찰이 미리 얘기한 대로 지금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법원에 들러서 받아서 지금 바로 논현동 자택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검사와 이제 관계자, 수사관들이 그 영장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단 읽어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설명을 하고 이제 네.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검찰은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중 한 곳에 구속해 달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동부구치소가 예상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차에 태우고 동부구치소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좀 거리가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차량으로 가면 한 25분 정도 평소엔 걸리지만 그 차량을 이제 좀 통제를 할 거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택 앞에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뭐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경찰들이 자택 주변에 상당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말이죠. 보통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랬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가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수감한다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 좀 격리를 해야 되고 마주치지 않게 좀 동선도 조절하거나 이런 그래야겠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구치소에 어떤 인력 소요가 많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구치소에 또 이제 수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서울구치소에는 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범을 분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 얘기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도착한 게 네. 아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이제 차량이 들어오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검찰 측 차량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연우 기자 또 이승재 기자가 전했듯이 한 10여 분 뒤쯤에 출발을 할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 정도의 이제 오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법원에 들러서 영장을 받아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검찰이 그 공개를 한 일정을 보면 네. 11시 38분에 10분 내 출발을 한다고 공지를 했었고요. 네. 또 11시 41분에는 지금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11시 2, 3분쯤엔 출발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검찰에서 자택까지가 한 4km에서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논현동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네. 뭐 검찰이 이동할 때 차량을 통제하진 않을 걸로 보여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12시가 조금 되기 전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만간 도착할 걸로 일단은 볼 수 있겠군요. 네. 도착하는 화면이 나오면 그 현장 상황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일단은 서류 심사로 대체를 하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이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나와서 신문을 받고 자신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 옆에 있는 1002호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 수감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도 만약에 신문에 나왔다면 같은 과정을 거쳤을 텐데 네. 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택에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찰의 신문 장소인 법원까지 이 전 대통령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는데요. 네. 보통 체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상태에서는 신문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기고 검찰에 도착을 해서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법원이 발부해준 구인영장의 효력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구인영장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검찰로 불러낼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이전 대통령을 그 검찰로 불러내려면 이전 대통령 측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협조해줄지 안 해줄지도 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또 검찰로 나오게 되면 경호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네. 문제, 검찰 청사를 통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을 자택에 대기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 동부구치소로 뭐 오늘 밤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쯤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 그 수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장에서부터 일단은 기소까지라든지 뭐 이런 시간도 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단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20일까지는 구속 기간을 확보한 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한 차례 한 차례 연장해서 연장이군요. 네.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수사를 하면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면 화면 보니까 예. 경광등을 켜고 들어오는 차량이 검찰에서 온 차량인 것 같이 보이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검찰 영장 집행팀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정색 밴 차량이 지금 비상등을 켜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한 11시 55분, 그러니까 12시 전쯤에, 자정 전쯤에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밴하고 검정색 세단하고 차량들 몇 대가 지금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형 세단 한 대, 중형 세단 한 대, 또 승합차 한 대 이렇게 세 대가 출발하겠다고 검찰이 그 공지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세단에 이전 대통령이 탑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자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이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걸어 나와서 차량을 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이 검찰 쪽 관계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검찰 쪽 관계자들이 지금 부장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들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문이 열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군요. 예, 지금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쪽에서는 지금 경호팀들이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11시 약 한 55분쯤 검찰에서 나온 그 검사, 2명의 검사죠? 검사가 지금 영장을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효재 전 정수석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집안에 있다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홍보수석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동관 전 홍보수석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검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있었던 측근들이 먼저 이제 자리를 좀 비켜주는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지금 좀 전에 검찰 차량이 도착한 이후에 모습을 비췄던 검찰 관계자들이 신봉수 첨단범죄 1부장과 네. 그 송경호 특수 2부장입니다. 이번에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예, 검사들이죠? 맞습니다. 그 네. 부장검사들이 예우를 위해서 지금 직접 왔는데요. 영장을 들고 법원에서 받은 구속영장 원본을 들고 지금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바로 들어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영장을 보여준 이후에 영장이 왜 발부됐다 이 정도를 설명을 하고 네. 어디로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동부구치소로 수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그 수용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호승줄을 묶거나 수갑을 채우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영장 설명하고 집행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현관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검찰이 당초에 그 낮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일반 피의자랑 똑같이 그 과정을 집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해서 검찰 관계자들이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대통령이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장이 11시 6분에 발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가 지금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검찰이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는 끝냈을 것 같고요. 뭐 구치소에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 뭐 특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몸만 빠져나오면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당시에도 상황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관문 앞쪽에 청와대 경호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차량에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까지 가는 동안에 이 경호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뭐 경찰과 협조를 해서 경호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경호실의 경호는 받지 못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치소에서 법원을 계속 오가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저런 뭐 승용차, 일반 승용차를 타지 않고요. 그 이전 대통령만 탄 뭐 미니버스 같은 걸로 네. 이제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 수사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방문 조사가 유력하기 때문에 네. 재판에 참석하기 전까지 이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올 일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될 예정인데, 자, 그것도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이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부 그 언론에서 이미 동부구치소가 유력하기 때문에 네. 동부구치소에서 그 독방을 준비했다라는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예. 그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인데 측근들이 좀 많이 와서 예.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권성동, 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조혜진 전 의원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계속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서 독방을 준비를 했을 거고요. 그 독방 크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1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3평 정도. 네. 일반 수용자들 6명에서 7명 정도가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치소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화장실과 그 샤워 시설도 같이 구비가 돼 있고요. 네. TV가 좀 설치도 돼 있고 앉아서 이제 뭐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탁자도 있고요. 매트리스하고 뭐 이불 같은 게 있는데 의자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쓸 수 있는 탁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허리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그렇죠.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두꺼운 책을 받아서 뭐 그거를 의자 삼아서 앉아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이가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구치소에서 의자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고문이 열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지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측근들 권성동 의원, 조혜진 전 의원 등과 함께 인사를 지금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차량으로 지금 탑승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군요. 네, 지금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뒷좌석에 이명박 전 대통령만 탄 것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도 함께 탄 것으로 양쪽으로 보입니다. 타겠죠? 예, 이전 대통령 가운데 탔고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호원들이 차량을 조금 골목길까지는 좀 경호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 골목길을 빠져서 큰 길로 가게 되면 이제 저렇게 지금 걸어가서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빠지게 되고 경찰이 이제 그 차량을 동부구치소까지 호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젯밤 11시 6분에 영장이 발부가 됐고 지금 12시 날이 바뀌어서 12시 0시 1분이죠. 0시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거의 한 1시간이 좀 남짓하게 영장 집행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떤 경로로 가게 될지 저희가 좀 예측을 한 게 있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크게 3가지 경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 자택을 출발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골목길을 빠져나가서 학동역 그리고 청담역을 거치고 하교역을 거쳐서 예. 시내를 관통해서 구치소까지 가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취재진이 검찰 차량들을 앞에서 정면에서 지금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차량이 아까 처음에 도착했던 이제 벤이고 두 번째 가운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검정색 세단인 거죠? 네, 지금 앞뒤로 호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경로가 있고 두 번째 경로와 세 번째 경로는 모두 올림픽대로를 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경로는 학동역을 지나서 잠원 IC로 들어가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자곡 IC에서 빠져서 구치소로 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학동역에서 청담역을 거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자곡 IC로 빠져서 구치소로 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로를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첫 번째 경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첫 출발해서? 번째가 학동역이랑 청담역을 거쳐서 가는 시내를 관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경로인데요. 지금 두 번째 경로가 올림픽대로로 나가서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림픽대로로
그 바로 나가서 다시 시내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자곡 IC로 해서 동부구치소로 들어오는 거고요. 예. 세 번째 이제 녹색 경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세 번째는 시내를 해서 청담역까지 가서 올림픽대로를 조금 타다가 다시 자곡 IC에서 빠져서 네. 구치소로 향하는 길입니다. 일단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예측을 해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이 차량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취재 카메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영상을 봐야 좀 정확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역을 하나 지난 걸로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서 글씨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서 들어섰어요. 예, 지금 이제 올림픽대로를 탈지 아니면 시내를 계속 달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화면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차로가 편도가 굉장히 넓고 이런 거 보면 강남대로 쪽에서 좀 올라오는 한남대교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탄- 멀리 신사역이 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지금 예. 한남대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 학동역을 지나서 잠원 IC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아닌 거죠? 예, 두 번째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올림픽대로 쪽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조금 지금 더- 오기자 말대로 예. 올림픽대로 쪽으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 잠원 IC를 들어섰습니다. 지금 들어서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자곡 IC에서 빠져서 네. 지금 동부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길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경로입니다. 신사역을 통과했고요. 한남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한남대교를 지나가는 그 아래쪽 길인데요. 지금 저 길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강남 동쪽 방향으로 가는 올림픽대로를 타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올림픽대로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자곡 IC까지 가서 자곡 IC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뒤로 경찰들이 경호를 하는 가운데 오른쪽 강남으로 따지면 동쪽 방향으로 지금 올림픽대로로 접어들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로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자택 논현동을 출발을 해서 잠원 IC, 한남 IC를 거쳐서 지금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를 아무래도 이용을 하는 것이 올림픽대로가 좀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림픽대로를 통제를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화면 좌측을 보면 지금 일반 차량들도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만 경찰 오토바이가 통제를 하면서 지금 자곡 IC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심야의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다른 일반 차량의 통제는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고 뭐 생각을 한 거겠죠. 예, 그리고 또 구치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통제를 하게 되면 지나친 예우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최대한 그 일반 피의자들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제를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제를 하지 않아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이라서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올림픽대로를 막힘없이 달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취재진의 그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 중인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를 차량들이 지금 진입을 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오 기자도 한 11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논현동에서 서울 동부구치소까지의 거리가. 지금 정도의 상황으로 본다면 한 절반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는 이 길이 한 25분 정도 걸리는 길인데 네.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면 10분 정도에도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진 않고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12시 1분 정도에 출발을 했으니까 한 20분 안팎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한 3분의 1가량을 달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화면상으로 저희가 이제 거리를 가늠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성수대교 아래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절반은 아직 좀 못 미치지 않았나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이 검찰 관계자들이 자택으로 12시 좀 자정쯤에 와서 영장을 보여주고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이 제공한 검정색 세단을 타고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 중입니다. 자택을 출발한 게 한 12시 2분이 좀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한 6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를 했고요.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해서 성수대교 아래를 지나서 계속 그 강남으로 따지면 동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바로 정문을 통과를 해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수감 절차를 바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하면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그 수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두 번째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대로를 달려서 도착을 하면 구치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분 확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강진단과 목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건강진단을 할 때 신체 검사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러 가지 구치소에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을 가져온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후에는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서 갈아입게 하고 시설 안내를 간단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떤 시설들이 있고 방의 위치는 어디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지정된 독방에 지금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오늘 새벽에 그리 또 늦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특별 면담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오늘 시간이 늦었다고 판단하면 내일 중이라도 구치소에서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바닥에 그 방향표를 보시면 청로대교 가는 방향, 또 잠실 운동장으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화살표 방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들이 이제 끝차선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 보니까 올림픽대로에서 빠져나가려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네,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자곡 IC에서 빠져서 지금 그 시내를 또 거쳐서 동부구치소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구치소가 송파구 문정동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서울 동쪽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가는데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고요. 화면에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는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서 학동역을 지나서 잠원 IC로 진입을 해서 지금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위에 그 노란 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대로에서 가다가 지금 IC에서 빠져서 이제 시내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겠죠? 예, 지금 그런 걸로 보면 보입니다. 분당 내곡 IC 밑에 수서 IC 화살표 방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픽 도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오 기자 말씀하셨듯이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지나서 이제 한 중간 정도 상황으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추정대로라면 절반 정도를 왔다면은 10분 안에는 네. 그 서울 동부구치소로 도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차량도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아까 구치소 수감 절차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가서 건강 검진을 뭐 받고 그 수감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뭐 한 새벽 한 2-3시가 훌쩍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날에는 어떻게 기상 시간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늦게 허용을 해주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좀 배려를 해줄 수도 있는 네. 부분이긴 한데 일단 구치소 공식 기상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고 식사 시간이 오전 7시인데요. 그 시간을 아무래도 좀 이제 입감이 늦어지면 어느 정도 구치소에서 지금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구치소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 또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입감된 이제 그 수용자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기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 오전 9시부터 일거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는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될 서울 동부구치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통해 보면 구치소가 굉장히 현대식 건물에 예상보다는 이외로 굉장히 높아요. 건물이지
자체가. 네,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가 과거에는 성동구치소라고 해서 서울 성동구에 있었습니다. 네. 7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라서 굉장히 낡고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서울 동부구치소는 작년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서울 동부지검하고 서울 동부지법이 붙어 있는데요. 네. 바로 옆에 작년에 그 여름쯤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연 지가 1년이 채 안 됐고요. 최신식 그렇군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저곳에는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지금 수용이 돼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최순실 씨가 수감이 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아마 한 12시 13분, 1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출발한 지 이제 한 13분 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뭐 한 길게는 7분, 짧게는 한 5분 정도면 구치소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도로에 지금 신호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올림픽대로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자곡 IC까지 가서 이후에는 다시 시내로 진입해서 구치소를 향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곡 IC를 빠져나가면은 구치소에 거의 다 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상황 아직까지 뭐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출발한 지가 한 14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25분 정도 걸리는 길이기 때문에 12시 20분이나 그 이후쯤에는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지금 차량 통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으로 경찰 오토바이가 여러 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좌측에도 잠깐 보였지만 일반 차량도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측에서 일반 차량이 우측에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아까 변호인 접견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이 또 불러서 추가 조사도 하게 되고요. 그때 또 변호인이 같이 또 배석을 또 입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0일을 확보했습니다. 네. 구속을 연장하면 20일 동안 그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산술적으로는 다음 달 11일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그 경험을 고려해서 그 사례를 고려해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더 이상의 조사는 거부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방문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나와서 구치소에 별도로 마련된 조사실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 네. 물론 검찰이 그 수사관이나 그 교도관을 동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지만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검찰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를 거부한다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상황 다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정을 좀 넘긴 0시 1분 정도 시각에 검찰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데리고 나와서 검찰 차량에 태워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한 16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시 뒤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곧 도착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장면은 서울 동부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될 서울 동부구치소 그 주변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주변에 지금 경비 병력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니까 네, 경찰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검찰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동부구치소에 이제 다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구치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구치소 앞에 그 차량을 차단하는 그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장치가 열리면 구치소 문도 열리고요. 같이 구치소로 차량과 함께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입감 절차를 받습니다. 지금
차량 차단기를 지났고요. 지금 구치소 문이 열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금 방금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12시 18분. 예, 18분입니다. 자, 12시 1분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을 출발을 했으니까 한 17분 정도 소요가 됐군요. 12시 18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 막 도착을 해서 현재 입감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동부구치소 이제 독거실에 수감이 될 예정인데 지금 들어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 차량에서 내린 뒤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경호팀들이 저 입구까지만 지금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예,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자, 차에서 내린 뒤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일단 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뭐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절차를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입감 절차에 예우는 없습니다.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가장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 진단과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고요. 네. 이후에는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물건, 이를테면 수의나 뭐 세면도구 이런 것들을 주고 시설 안내를 간단하게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지정된 독방에 입감을 하게 되고요. 네. 입감을 한 이후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특별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각이 자정을 넘었기 때문에 좀 늦다고 판단을 하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죠. 오전, 오늘 날이 오늘 밝으면. 오전이나 네. 낮에 면담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내일 오전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감 그런 현황에 대해서 공지를 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독방의 크기 이 정도만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결 수용자로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 일반 수감자들과는 마주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할까요? 네, 그 전직 대통령은 마주쳤을 때 위해를 당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조금 더 증원을 해서 전직 대통령의 그 예우라기보다는 이제 그 분리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구치소 일과를 보면 운동 시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운동 시간을 좀 조절해서 동선을 달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니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묵은 방 그 양 옆에 방을 비우거나 이런 그렇군요. 방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일반 수용자들과는 웬만해서 마주치지 않게 하고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올 때도 일반 수용자들은 보통 대형 버스 한 대를 타고